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일단 YC가 오늘 3.7% 빠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빠졌죠. 한 8% 빠졌는데 일단 고가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자. 근데 이 변동성을 피하는 방법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팔아도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YC는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만듭니다. 지금 DDR5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HBM 관련한 것도 연관이 되어 있죠. 이걸 보셔야 돼요. YC는 후공정 업체입니다. 근데 그 후공정 업체 자체가 예전에는 장비 값도 그렇고 전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진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전공정에서의 발전이 조금 더딘 그런 상황이 됐고 후공정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가격 자체가, 그쵸, 장비 가격 자체가 후공정 쪽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공정 장비, 그쵸, 선단공정 장비에 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공정 쪽의 장비주들 이쪽에서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종목이라는 기준 자체가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그쵸? 만약에 내가 전공정 후공정 상관할 거 없이 나 반도체 장비주 하고 싶어 이러면 좋은 종목에 대한 기준, 어차피 주식하려면 좋은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그 좋은 종목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한테 좋은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YC의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전공정에서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ASML의 시가총액은 사실상 1조 5천억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슈퍼을이라고 불리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본다면요, YC의 주가가 엄청나게 강한 움직임, 그리고 지금 후공정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뭐 사실상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어나더 레벨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시가총액 비하면 사실상 한 15조, 20조 사이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미반도체와 여기 YC와 같은 지금 강한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라는 이유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지금 DDR5로 들어가면서 웨이퍼 테스트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것도 맞지만 HBM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주가가 올라간다. 즉 주가는 성장하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지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성장을 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기업들의 이슈나 호재가 뭐고 여기 보는 수급상으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으로 주가를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골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떤 날에는 매매할 종목이 없어져요. 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YC를 포함해서 가격대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 확장될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술인데 원전이죠. 뭐 최근엔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3%씩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점. 자, 반도체 YC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YC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내가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 그랬을 때 8%씩 쭉 내려보면 뭐 17%, 20%씩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하자면 뭐 바이오 한번 보시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만 계속해서 꾸준히 공략을 한 결과 33%, 18%, 14% 이렇게 수익이 나오잖아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3%씩 손절이 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공략을 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자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공략했느냐? 요겁니다. 자, 보세요. 6월 17일 SL 그리고 사조 대림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시가 공략하는 상황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여기서 공통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SL 언제 샀어요? 돌파한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것도 올라가는 부분 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었죠. 그리고 밑에 사조 대림 보세요. 돌파하는 구간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매도가 돼야 완료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매매입니다. 완료된 매매, 그렇죠?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3일 동안 75%씩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 올라가는 상황을 공략했을 때 내가 진짜 올라가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제가 여기 코스메카 코리아를 장중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71,700원. 그쵸? 오늘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고가 매수가 됐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한다. 매매를 조금 할 줄 안다. 이런 쪽은 전부 다 고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 공략에 대해서 진짜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YC를 보면 제가 왜 보는지 명확하게 알 거예요. YC 왜 봐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간다,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요? 세력이 들어온다. 세력은 왜 들어와요? 돈 벌라고.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세력들이 우리보다 정보가 좋겠죠. 그러면 가격을 본다는 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싸게 사지 않겠다. 그러면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YC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쵸, 단기간에 22평을 돌파해서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격을 조절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고,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쵸? 하지만 싸게 잡으려고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매매한 내용 보면 2주를 넘기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자. 요것만 하지 말자. 요것만 안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진짜 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YC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강하기 때문이고, 엔비디아가 강하면 하이닉스가 강하고, 하이닉스가 강하면 한미반도체가 강하고, 한미반도체가 강하면 YC가 강하고, 삼성전자가 안 빠집니다. 이런 상황을 쭉 연결시켜서 가격을 딱 대입을 하면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고, 싸게 잡지 않았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실시간 타점으로는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전체적인 종목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론 관련해서는 YC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는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범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범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YC의 실시간 타점, 그쵸,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 자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